강의가 있고 선배 강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선배로 와서 이제 한 번 강의하신 거 그 오셔서 하시고 나서 듣고 아 공장 창고로 가야겠다. 저 바로 결정을 했죠. 근데 보통 우리 공장 창고라고 얘기하면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이렇게 여성분들은 접근을 네. 못할 것 같고 네. 거칠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있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굉장히 미인이시고 그다음에 네네 근데 그래서 가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네. 저기 제가 이제 저도 한 1년 뒤에 창업을 하는데 그러면 네. 토지를 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 어떤 저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준비? 토지 쪽은 토지 쪽? 네. 준비라고 일단 뭔가 공장 추천을 창고를 좀- 먼저 하시는 게 낫죠. 그래야 토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까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게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좀 약간 처음에 올 때 그런 두려움, 맞아요. 여자로서의 두려움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접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거를 했고 되게 친숙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아요. 오면은 이제 처음 끝까지 다 모르는 거 천지예요. 그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돼요. 네네. 뭐 하다못해 왔는데 뭐 서울에서 사는 동안은 뭐 도로가 여기가 뭐 몇 미터다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네. 여기 왔더니 뭐 도로가 몇 미터냐, 뭐 5톤이 출입이 가능하냐, 트레일러가 가능하냐, 뭐 이런 네, 것부터 해서 뭐 도로뿐인가요? 들어갔는데 뭐 이것저것 용어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들은 그냥 알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세계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와서 보면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 이게 H빔이다 뭐다 뭐 이런 거 남자들은 그냥 알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몰라요. H빔이 뭔지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 네. 남자들이 전혀 생각 뭐 만약에 전력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가 몇 킬로가 들어간다 뭐 이게 뭐가 중요하지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이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 뭐 생활은 몇 킬로인지 뭐 공장 창고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승합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뭐 바닥이 마스콘이 되어 있는지 뭐 FC가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이 돼요. 시간 지나면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공장은 네. 공장의 모든 것들을 취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업종 변경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들 이거는 할 때마다 새로워요. 겹치는 거 거의 없어요. 할 때마다 다 새롭게 해서 한 곳에 머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아주 좋으세요. 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새롭게. 왜냐면 같은 업종 겹치는 업종이 드물어요. 네, 업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공장은 시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시세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세 형성은 계시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세 형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기는 수요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파트나 뭐 이렇게 일반 주택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공장 창고는 그런 준비해서 영점 네. 영점 네. 좀 좀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네. 소득이 소득은 이렇게 제가 처음에 RSA 자격증 하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중기업 들어왔을 때 저희 동기들 있잖아요. 주택으로 간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얘기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한 수입보다는 많았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거. 잠깐 나올까? 매매가 많나요? 임대가 많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시장은 임대가 많고요. 지금은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어쩔 때는 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임대가 거래가 되는 많죠. 가격대는 보통 보통적이라는 건 없어요. 너무 경우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요 창고 네. 지금 계신 거 보면은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창고가 많잖아요. 불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창고? 네, 그러니까 허가 맞춰서 창고를 지은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그게 더 많지 않아요? 그게 더 적어요? 근데 만약에 불법으로 지금 창고를 할 때는 네. 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농가 창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쵸?
용가창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안 할 수는 없죠. 하는데 그거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하에 진행하는 걸로 해드리면 되죠. 아 그래요? 저희가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임차인이 이걸 알고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본인이 알아서 나간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면 아. 되죠. 네. 그러면 특약 조항들이 좀 네. 그렇지 특이하고. 특약이 더 그런 많겠네요. 거는 예, 들어가면 되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그때 정말 예, 경우가 다 틀려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네. 하잖아요. 다 네. 이런 거가. 근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네.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대출 같은 것도 잘 나오나요? 공장 그쵸. 주택보다 훨씬 잘 나오죠. 평균 한 70% 정도 나오고 거기 신용도가 좋으면 8, 90%까지 뭐 대표님은 100%까지 뽑으신 적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한 80%까지 뽑아봤어요. 네. 대출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다 제조업하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주로 저는 지금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실사용자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예, 거의 바로 생산을 하니까 네, 80%는 무난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내가 이 공장 창고 쪽은 정말 오프를 잘했다 이 생각을 아, 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거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다 완벽하게 어떤 물건이든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얼추 저는 인연이 있거나 본인한테 네. 맞는 게 있다 분명히 저는 생각이 되지거든요. 네. 그러면 선배님도 이제 그쪽으로 뭐 마음이 갔다는 거는 아마 좀 네. 인연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은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주부보다는 사업하시는 분이 더 편했어요. 예, 제가 이쪽을 선택한 네, 무슨 이유는 얘기인지 네, 알았어요. 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게 편하지 네. 주부를 상대로 하는 거는 제가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예,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공장주들이 네. 이제 상담을 오면 네, 그 여성분이라고 약간 네. 뭐 하대한다든지 있어요. 있죠. 분명히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공장 창구에서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은 실력이 예, 누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 정도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처음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말하면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눈빛이 그런 것도 알아? 약간 눈빛이 살짝 바뀌는 예, 그런 게 보여지긴 하죠. 이제는 조금 대화가 되니까. 근데 간혹 이제 모르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솔직하게 말해요. 잘 모르겠다. 모두 제가 아는 게 네, 아니니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계속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대표님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이제 그 네. 상대방 사장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얕잡아 본다면 그 부분은 제가 대표님께 한번 상의해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죠. 가사는 대표. 내가 네. 여자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다. 여자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있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해주면 밑자락에 깔면 대화하는 게 조금 편해요. 최대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는 거 말고 네, 주위를 돌면서 직접 영업하세요? 네. 그럼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영업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네, 다니면서. 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워킹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럼- 공장 창고를 네, 이게 여자분들이 네. 하는 것보다는 남자분이 항상 그래도 좀 있어주는 게 좋은. 공장 창고뿐이 아니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중개 사무실든 제 생각에는 성비는 고루 갖춰져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주택도 뭐 여자끼리 있는 것보다 남자 여자 있는 게 낫고 네. 공장 창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선배님이 생각하실 네. 때 좀 여자 같고 네, 나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찬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잘 할 자신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여지는 예를 여자고 나이가 많으면 네. 제 선택이 아니고 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거가 어쩌면 있겠다 싶어 그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니 이쪽 토지 공장 창고는 오히려 너무 젊은 사람보다는 더 나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게 가액이 적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 재산을 이렇게 소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젊은 층보다는 약간 연배가 있으신 게 오히려 더 나으세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네. 젊은 분들도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지만 네. 무게감이 있는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더 장점이 된다는 얘기신 예, 거죠? 그거 장점돼요. 음. 장점되지는 않으세요. 음. 네. 100개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요? 선배님 여기도 공동중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장고 파트너스들하고만 공유를 하세요? 아니면 개인 이제 다른 부동산하고도 공유? 다 같이 해요. 네, 네. 다 하는데 생각보다 공동중개가 성사되는 게 쉽지 아, 않아요. 진짜요? 네. 특히 매매는 어려워요. 네네. 네. 아 진짜요? 네, 임대는 그래도 좀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는 이쪽은 약간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양타 치려고 하는 주택하고는 다르게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해야지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네, 이렇게 조금 워낙에 뭐 거래가 없거나 뭔가 없어서 이제 공동중개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도 자기 손님 붙으면 딱 끊어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어디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의 전속 계약 전속 계약을 작성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큰 물건이거나 뭐 그럴 때 하는데 소유자들이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에 또 안 되면 이제 그만이니까 대행들이 마음이 아주 그냥 갈대 같죠. 확 잡고 있기 쉽지 않아요. 정말 아주 그냥 끈질기게 해서 내 손님으로 확 확보하지 않은 이상에는 마음이 갈대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은 상가랑 여기 지금 지장고랑 비교를 하셨을 때 네. 여기가 더 저는 상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면은 딱 공장 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혹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공장 창고 계신 사장님이 주택도 알아봐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뭐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상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상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영업 같은 네. 것도 네. 그러니까 영업 플러스 네. 술자리 막 이런 네. 것들도 필요한 건죠. 필요할 때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좀 솔직하게 대표님이 많이 커버해주시는 편이라 대표님의 상황이 뭐 네. 나갈 자리가 아니면 뭐 굳이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상황이 봐서 제가 나가도 되는 자리면 같이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거는 중간에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네. 부담 없는 자리, 도둑놈 없는 자리. 도둑놈 없는 자리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서 네, 해주세요. 되게 사람들이 친해지면은 네, 경계가 오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끝을 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2차 가고 고객들하고 3차를 가면은 그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니까 가능하면은 고객하고 비즈니스 아닌 자리는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해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거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할 일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래가 끝난다면은 대접을 할 수 있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인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고객들하고 이제 우리는 그 얘기는 우리가 아직 할 얘기가 아닌데 고객이 고객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고객한테 우리가 베스트를 다 해야 돼.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하는 거지. 밥 먹고 술 먹고 그랬으니까 야 너 한 건에 이런 거는 그건 서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객이 술 먹자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말씀.
아니, 그래요. 얘기하고 사정상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그게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아니 뭔가 이런 상가와 뭐 이렇게 공장 창고 이러면 아무래도 영업이 있고 영업에는 이렇게 술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약간 그런 겁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그 정도로 친하면은 고백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처신은 본인들이 이제 설정해야지 이제 그걸. 근데 일부러 꼭 그렇게 고객들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중개사도 많아요. 근데 깨져요, 결국. 맞아요. 사랑은 부부도 뭐 한 1년 반이면 헤어지는데 무슨 평생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그 어떤 원하는 그것이 저거 안 되면 사이는 별말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자 중개사한테 물어볼 질문이었군요, 그렇게. 네. 혹시 부동산을 왔는데요. 렌트고 그리고 지금 뭐 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공부 같은 거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그 이쪽에만 다른 쪽 아니 이쪽 안에서도 네.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중개가 그냥 단순히 중개로만 끝나지 않고 네. 뭔가 할 일이 계속 계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게 계속 생겨요. 뭔가 배워야 될 게. 이거야 스텝 바이 스텝.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서 처음에는 이제 바닥 사람을 배우다가 그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놀이가 틀리잖아. 네. 그러면 그쪽에 올라가려면 그 운동을 해야 돼. 골프. 예를 들어서 그 골프가 비즈니스에 이제 좋은 게 이게 그 사치에 대한 운동의 개념은 깨졌고 한 적어도 골프를 치러 간다 그러면 하루에 한 7, 8시간을 어쨌거나 동서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는 같이 그 비즈니스를 떠나서 자연을 벗어나면서 그 스포드 하면 사람 성격도 다 보여요. 그 저 사람들이 하는 취향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투와 니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한 공간에서 그런 대화를 오랫동안 할 사람이 아마 부부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자리 가정 고객이 원한다 그러면 내가 나 못해요 라고 피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가서 어울려 살아요. 같이. 그러다가 다음에 또 라운딩 또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세계에 올라가면 대화하는 게 틀려요. 저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는 등 질문을 그 질문도 아무한테나 안 던져요. 내가 벌고 싶은 사람한테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을 간을 보지만 그 사람도 이쪽 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컨택이 되는 거야. 일의 시작이 우연찮게 되지 딱 나 저 고객이 돈 많으니까 저 고객을 내가 어떻게든 한 건 하겠다고 달려들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안 쳐다봐요. 아직 나하고 같이 어울릴 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실력이 이 정도 경직과정 올라왔으면 내가 배울 바가 있으니까 쫓아가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스텝 바이 자꾸 올라간 그래서 나중에 10억짜리도 해보고 50억짜리 해보고 100억짜리 해보고 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점핑은 없어. 교수님 그러면 아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높이도 있겠고
물건에 대한 종류의 확장성도 있다는 얘기면 예를 들면 공장을 이제 거기 하다 보면 경매 공장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다루세요? 아니 경매는 공장에 실은 여기가 안타까운 게 그 공장이 전국에 공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가. 근데 이쪽은 경매가 거의 없어요. 그 소리는 아직은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업종에 따라 틀려요. 코로나로 혜택을 입은 게 일회용 업종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연 환경 저거라 다 없애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활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떼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광주 지역이 물과 관련 없는 업종이 하고 있지 물 관련 업종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쪽에는 일회용품 이런 업종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매가 많이 안 나왔고 또 하나는 공장이 경매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장이 경매가 나왔다면 보통 사이즈들이 커요. 그러면 몇십억이야. 그 몇십억이라는 소리는 공장 규모가 보통 한 300평 이 정도 기본 사이즈가 넘어가요. 근데 300평이 넘어가는 공장이 우리가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네. 자, 내가 근데 공장을 모르고 경매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목적이 내가 공장을 할 목적이면 괜찮잖아. 근데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을 경매를 받아서 임대를 넣으려면 임대가 맞춰져요? 참 힘들잖아. 그러니까 경매를 내가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일반인들은 지금 공장 창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공장 창고 강의하는데 막 공장 뭐 내부 어떤 게 문제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중적이지 않은 거를 일반인이 경매로 붙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그 수익을 못 맞추잖아. 또 하나는 경매로 나온 공장 그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봐. 거기에는 많은 폐기물과 쓰레기가 나올 텐데 이거 버리는 것, 이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관리법이 엄청 엄해요. 그런데 몇백만 원씩 버리는데 이거 몇 달치 지금 공장도 운영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버릴 비용이 어디 있어? 그럼 내가 공장에도 뭐 땅 파고 묻으면 뭐 아스콘 척버리면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야. 그런 리스크는 눈에 절대 안 보인다는 거. 공장이 그래요. 아니 미군 우리나라를 지키러 왔던 미8군 용산이 지하가 그죠? 그 공장 아니잖아. 근데도 지하가 오염되잖아. 공장은요 오래 돌리면은 얘를 돌리기 때문에 지름이 땅에 배일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 목적은 대중적인 거를 일단 중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일단 좀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선배님한테 질문할 내용 없으면 이제 일하러 가셔야 돼요. 네. 저는 사무실 어디? 네? 여기. 여기. 아이고. 대박. 관심 좀 가져요. 앞에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거든요.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내용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